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가수 김호중 씨 1심 판결을 살펴보고 앞으로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수 김호중 씨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 1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다른 재판으로 어제 서울중앙지법을 갔는데 보라색 띠를 두른 한 무리의 이제 팬클럽 분들이 계신 걸 보고 그분들의 바램대로 참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앞서서 다른 그 영상에서도 김호중 씨는 비록 죄는 지었지만 유리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나 저 스스로도 너무나 명구스럽게 김호중 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소속사 전 대표와 본부장에게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저 장모 씨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이 판결을 보고 제가 다른 사례에 비춰볼 때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다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굉장한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는 범죄 전력이 없죠. 초범이고 무려 6천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부인하지 않고 공판 단계에서는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그 반성에 의문이 든다. 과연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끼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하면서 그 사후적인 범인 도피 교사 행위와 추가 음주 행위 그리고 그 변명 행위들을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항소는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항소는 1심 판결 선고 후에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소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요. 항소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 중하다고 하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할 수 있고 나는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이런 행위를 한 것처럼 인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오인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 성립에 있어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1심 법원이 그 법리를 오해했다고 하는 법리 오해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죄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주장은 안 할 걸로 보입니다. 항소를 하더라도. 다만 1심 판결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양형 부당 주장을 주로 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소 시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란 2심에서 1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1심보다 2심에서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다면 피고인은 항소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머뭇거리게 될 겁니다. 괜히 항소했다가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에는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서 2심에서는 1심보다 더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만 항소하거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할 경우에는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만약에 김호중 씨 외에 검사도 항소를 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2심에서 선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뭐 김호중 씨만 항소하는 경우에는 뭐 그보다 중한 형은 선고될 수 없겠지요. 자, 그렇다면 2심에서는 형량이 쉽게 줄어들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뭐 판결이 있습니다. 2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뭐 신성 불가침은 아니고 단 1심의 양형 판단이 현저하게 그 재량을 일탈남용했을 경우 대법원에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양형 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양형 인자는 쉽게 말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불리한 사정이 있을 때 이것을 모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김호중 씨에게 유리한 사정도 상당히 있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합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만일 1심 법원이 이러한 점을 현저하게 벗어났다. 그럴 경우에는 2심에서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심에서 만일 유리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냅니다. 그렇게 사정 변경이 있으면 2심 법원은 형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기사만으로 볼 때 김호중 씨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이 됐을까요? 합의는 했고 합의서는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 불원서는 뭐냐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습니다라고 의사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이런 처벌 불원 의사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합의서와 별도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고 내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저 자신도 선호하고요. 이런 일처리를. 그래서 김호중 씨 사건에서 합의서 외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는지 아니면 합의서에 같이 처벌 불원 의사가 기재가 됐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김호중 씨는 지금 만일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앞으로 2년 정도 더 형을 살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는 무조건 항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소만 해서 단순히 말로만 선처를 구하면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처는 구하되 처벌불원서나 제3자의 탄원서 등이 추가로 제출돼야 됩니다. 즉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반드시 유리한 사정 변경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처벌 불원서를 받지 않은 피고인이 이후에 1심 선고 이후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서 처벌 불원서 좀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만일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다면 변호인인 제가 피해자에게 읍소해서 만나서 이런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호중 씨는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도 항소심에서 반드시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항소심 재판부의 부담 요소가 있죠. 뭐냐면 그 김호중 씨 외에 나머지 2명도 지금 실형을 받았죠. 본부장이랑 전 대표, 소속사 전 대표. 그래서 만일 주범인 김호중 씨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항소심 재판부에는 다소 부담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모쪼록 김호중 씨가 항소를 하셔서 2심에서는 좋은 판결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